새벽 3시 반. 오늘도 저는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믹스커피로 언속을 달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30년, 거래처 사장들에게 온갖 멸시를 당해도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었으니 버텼죠. 여름에는 에어컨도 못 틀고 겨울에 보일러 값은 절약하며 살았어도 하나뿐인 아들놈한테는 메이커 운동화를 턱턱 사줬어요. 내 자식이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내 나이 49에 서울 변두리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박히던 날, 아내와 텅 빈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돼. 그날 밤의 환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평생의 한을 풀어준 그 집이 제 목을 조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게는 39 먹은 아들놈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한답시고 몇 년 허송세월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아예 방문을 닫아 걸고 방구석에 틀어박혔습니다. 자기는 흙수저라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 새끼인데 사고 치고 돌아다니는 것보단 낫다고 미안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끔 제가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그 놈은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아빠, 요즘 세상에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버는 건 멍청한 짓이야. 아빠처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지금 남은 게 뭔데? 그때 그 주둥아리를 찢어놨어야 했는데 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집에 등기 우편이 하나 날아왔어요. 법원에서 온 부동산 임의경매 예정 통지서였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달려가 확인해보니 제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고 이자를 석 달째 내지 못해 집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폰 은행 앱이라는 걸 사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비대면 대출 내역을 보여주는데 저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2달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제게 아들놈이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빠, 요새 지원금 나오는 거 있대. 내가 그거 신청해 줄 테니까 여기 카메라 좀 봐봐. 저는 그저 내 새끼가 늙은 애비 챙겨주는 줄 알고 시키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터넷 은행 앱에서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5억을 실행하는 안면 인식 본인 인증 절차였던 겁니다. 저는 그게 그런 절차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 5억이라는 돈은 대출이 실행되자마자 그놈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몽땅 빠져나갔더군요. 당장 집으로 달려가 아들놈에게 악을 썼죠. 내 피 같은 집 어쨌냐고. 그런데 그놈이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하고서 내가 잃고 싶어서 잃었어? 선물 거래로 레버리지 50배 당겨서 한 번만 먹으면 아빠 그 나가 빠진 집 내가 강남 아파트로 바꿔줄 수 있었어. 근데 왜 나만 재수없게 청산당하냐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너더러 강남 아파트 사달래? 그게 어떤 집인데 왜 내 집을 네가 날려? 그러자 그놈이 짐승처럼 발악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누가 날 흙수저로 낳으래? 딴 부모들은 자식한테 건물도 사주던데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어차피 내 몫으로 물려줄 거 내가 좀 당겨 쓴 것뿐이잖아. 그게 그렇게 억울해? 이놈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던 아내가 쓰러졌지만 그놈은 쓰러진 어미는 쳐다보지도 않고 욕설을 내뱉으며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제 모든 것이었던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8억짜리 아파트는 6억에 낙찰되더군요. 은행이 털어간 원금 5억에 연체이자 거기다 법원 경매 집행 비용까지 떼고 나니 제 손에 쥐어진 건 고작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땀방울이자 우리 부부의 안식처가 도박에 미친 자식 놈의 손가락 장난 몇 번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 겁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날의 충격으로 뇌졸중이 와서 오른쪽 편마비가 왔고 저는 밤에 경비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불판을 닦습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가출했던 그 아들놈이 반년 만에 이 반지하 방으로 기어들어왔다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질질 짜는 꼴을 보니 그것도 자식이라고 내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거동도 불편한 아내가 그 죽일 놈의 밥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출구 없는 지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들놈은 방문을 닫고 게임을 하고 있고 저는 경비실에 있으니까요. 자식을 호적에서 파라고요? 대한민국 법은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등골을 빼먹어도 부모가 자식을 법적으로 끊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저도 그 자식을 내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핸드폰 전원을 꺼서 경비복 안주머니에 지퍼를 채워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까무룩 잠든 사이 그놈이 또 제 핸드폰을 훔쳐가 제 앞으로 남은 사망보험금이라도 담보로 잡을까 봐서요. 부모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 괴물, 그 괴물을 제 손으로 만들어냈다는 지독한 형벌 속에서 저는 오늘 밤도 뜬 눈으로 세웁니다.